지난 11월 초순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박진우 화백의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30평쯤 되어 보이는 그의 3층 화실의 벽면에는 생각을 뜻하는 띵크 시리즈 작품들이 촘촘하게 걸려 있었고, 바닥과 벽면에는 수백 종류의 각종 물감이나 재료들, 그리고 작업 중인 각종 그림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특히 아틀리에 구석구석에는 항아리, 반다지 등 각종 민속품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참으로 인상 깊은 이색적 아틀리에였습니다. 박진우 화백은 항아리나 반다지 같은 것들은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수시로 이들을 어루만지면서 감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목기나 민속품은 화실뿐만 아니라 연희동 집에도 즐비하다며 감성미학의 뿌리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남동 화실은 3층의 주 작업장과 작품을 보관하는 작은 규모의 1층 및 6층의 수장고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쉼없이 쏟아내는 작품들을 보관하기 위해 2개의 작은 수장고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집과 화실을 오가면서 13년째 이 화실에서 작업하고 있으며 주로 대작들을 하기 위해 7년 전 성남시 분당에 50평 규모의 화실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작들을 창작해왔던 그는 12월 초순 제60회 개인전을 앞두고 대작들의 창작을 위해 주말에도 분당 화실로 나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작품을 자유롭게 그리기조차 어려운 듯한 연남동 화실에서 수많은 띵크 시리즈 작품들이 쉼없이 탄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묘한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감성미학 예술의 주요 뿌리라 할 수 있는 구석구석 배치된 항아리, 반다지 등 각종 민속품들과 수백 종류의 각종 재료들의 기묘한 만남은 절묘하게 판타지아를 울리면서 그의 낡은 화실은 마치 화려한 창작 산실과 같은 예술의 황궁처럼 비춰졌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보헤미안 예술인의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예술 여정 등과 관련해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작품을 시작했으며 1996년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구상회화에서 출발하여 감성을 찾아 나서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억 시리즈를 거쳐 현재의 띵크 시리즈로 변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9년부터 기억을 넘어 미래의 꿈과 상상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향후 조각 등 입체로 된 띵크 시리즈까지 창작할 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는 삶이 다하는 날까지 창작을 위해 땀방울을 흘릴 생각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향후 창작 계획과 예술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와 관련해 나의 예술은 구상시대, 잃어버린 시간, 띵크 시리즈의 3단계를 넘어 4단계 진입을 모색 중인 상황이다. 기억의 띵크와 꿈의 띵크가 융화하고 입체로 된 띵크까지 펼치는 복합적인 띵크 시리즈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술인의 삶이란 사실 고달프기 그지없다. 아마 가장 힘들고 고달픈 영역이 예술 영역 및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일일 것이다. 잠시라도 주춤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술인의 운명이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깨어있는 작가 정신으로 모든 것을 영감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또한 곁눈질하지 말고 투철한 작가의식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창작하여 발표하면서 살아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향후 계획과 예술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한 나름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예술관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박진우 예술은 감성과 통찰의 예술이며 궁극을 염두에 두지 않는 완성을 지향해 나가는 예술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예술은 미의 본질과 우주의 근원에 육박하려는 의지와 정열로 시시각각 유동하면서 창의적인 작품들을 끊임없이 창작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지난 20여 년간 59회의 개인전 개최와 400여 회의 각종 단체, 기획전, 국제 아트페어 등에 출품했습니다. 가히 압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기록 등은 깨어있는 작가 정신이 끊임없이 분출해낸 영감 표현의 결과물로서 이는 예술의 순교를 각오한 열정과 의지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작품들은 마치 어둠을 밝혀가는 태양의 빛처럼 나날이 더욱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주의 및 추억과 감성에서 시작된 그의 예술은 시시각각 유동하면서 마치 숨결처럼 감미롭고 영롱한 새로운 모습과 빛깔들을 점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억과 꿈, 그리고 온갖 상상들을 가득 실은 박진우 예술호는 굉음을 울리면서 새로운 예술창을 열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미술학원 운영을 꽤 했습니다. 입시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부담감,
그런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 손을 놓지 않고 96년도에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술 애호가들이 보여줬던 애정, 감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역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 작업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어떤 구상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보여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향수라든가 잊혀져 가는 물건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그거를 내 속에서 어떤 타임캡슐을 꺼내듯이 꺼내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뭐 구상을 사실은 어찌 보면 극사실에 가깝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상 작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어떤 보람된 것도 있었고, 하지만 작품이 물론 어떤 구상과 비구상, 추상에 대한 어떤 뭐 구분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상 작업을 해놓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어떤 제 작품의 구상 작품에 약간 어떤 지루함감도 느꼈었고, 그 과정이 너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설레임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 때문에 비구상 쪽으로 가게 되고 추상적으로 자꾸 뭔가 오늘 작품을 보고 내일 봤을 때 새로운 느낌, 그리고 그 추상 작업을 해놓고 봤을 때나 비구상 작품 해놨을 때 어떤 그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가 그런 거를 느끼면서 자유분방하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이 구상, 비구상, 추상에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영감이라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제 고향,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손길, 그러면서 설명을 하자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거든요. 매화의 어떤 빛깔, 그러면서 새싹을 돋지 않고 바로 어떤 홍매화나 매화의 그 터뜨렸던 색감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났을 때 그 잊지 않았던 그런 연한 빛깔들, 파스텔 톤의 매료가 됐고, 또 어떤 비가 온 후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일부러 걸으면서 그런 어떤 촉감들, 그런 거가 지금의 작품의 어떤 텍스처가 되고 질감이 되고 또 나의 어떤 색감에 대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자연적인,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물에 대해서 얻어지는 빛깔이나 모습들은 감히 저희가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어떤 색감들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창작 과정은 사실 저와의 싸움이었고,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나와의 싸움, 그리고 어찌됐건 내 자신만이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 작품을 봐준 어떤 그 관객들, 그 외에 이제 미술 어떤 기획자들, 뭐 평론가들, 뭐 이렇게 있는데 나만이 어찌 그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런 점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화단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프리하게 또 나만의 어떤 색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 작가로 작업을 해 나가면서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늘 싸워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고 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자 얘기했듯이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했던 어떤 괴리감들, 그거보다는 작품을 해 나가면서 작품이 완성되고 그 작품을 또 전시하고 또 해외 시장에 이렇게 보여주고 했을 때 나만의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얻어지고 어려움점과 싸우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어떤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향수, 고향에 대한 어떤 애틋함, 그리고 부모님이 저에게 가장 큰 어떤 주었던 나의 건강한 신체와 저의 어떤 예술성 감성, 그런 감성들을 표출해낼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찌 보면, 사실 제 그림은 어찌 보면 저의 어떤 자화상이나 똑같아요. 그러면서도 한 해 하나 겪으면서 어떤 시사적인 어떤 모습들, 정치적인 것들, 또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아주 열악한 어떤 환경들,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나의 어떤 철학이 되고, 또 동양적인 어떤 철학들도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그것들이고 이제 어찌 보면 자화상처럼 와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한 것들도 끌어내면서 어떤 옛날 것과 지금 현재 것, 그리고 좀 과학적인 것들, 또 AI적인 것들까지도 표출해내지 않나, 그런 거가 제 작품의 어떤 모티브가 돼서 전달되지 않나 싶습니다. 1996년도에 개인전을 시작할 때는 어찌 보면 그거는 멋이다, 꾸미고 멋을 부리고 해서 작업을 했다라면, 지금의 작품은 좀 겸손하게 작업을 대하고 있고, 해외 전시를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중국 전시를 제가 한 6년 전에 시작을 하면서 중국, 미얀마, 홍콩, 싱가폴 등지를 가면서 전자 얘기했듯이 어떤 국가의 어떤 브랜드가 될 수 있다. 나의 행동거지 하나가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얼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감성과 나의 감성과, 또 특히 미얀마 전시를 다녀오면서 그 사람들이 순수했던 감성들, 그건 곧 나의 어떤 고향에서 얻어지는 감성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건 꼭 예술이 아닌가? 근데 하지만 어떤 한국적인 것과 그 해외 전시를 다니면서 얻어지는 감성들을 결합시키면서 나왔던 게 어찌 보면 작품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창기 때는 멋을 부린다. 두 번째는 잊혀져 갔던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기억을 풀어내는 작업. 그러면서 동양적인 철학과 서양적인 철학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했었고, 현재 작업은 인간의 어떤 무궁무진한 어떤 생각, 띵크 시리즈가 나오게 됐었는데, 그 시리즈가 변천해 오면서도 지금 현재 작품에 만족하는 이유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작품이 있었었고, 멋을 부릴 수 있었던 초창기 시절이 있었다면 되새길 수 있는 것들, 기억을 풀어내는 것들, 그러면서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철학을 접목시키면서 과연 그 의자에 앉아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서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작업을 연구하다 보니 지금의 어떤 생각 시리즈의 어떤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협회 회원들과 같이 만들었을 때 했던 약속들을 지키고 싶어서 이대 회장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협회 회장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가 그러고 싶진 않았었고, 봉사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라면 그거를 환원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단체장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마음 먹고 있고, 그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언으로 들렸지, 그걸 어떤 권위적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작가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현재 작업에서 미래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잭슨 폴록도 그랬고, 뭐 워홀도 그랬었고, 또 신표현주의의 어떤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호크니도 그랬었고. 근데 하지만 저도 평면 작업에 어떤 만족하지 않고 입체적인 것들, 그리고 미디어적인 것들, 그리고 설치된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 굉장히 지금 있는데, 사실 80년대만 해도 어떤 설치에 대한 것들이나 오히려 미디어에 관한 것들이 더 갈망하고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뭐 되게 많이 줄었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어떤 유행은 돌고 돌듯이 작가라는 거는 꼭 입체 작업만이 아니고, 입체 작업하는 사람이 또 평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평면 작업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미디어나 입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화면에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색감적인 것만이 아니고 드로잉적인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예견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한 예술인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밤에 잠이 들어서 많은 명상을 하고 내 몸을 회복시키고 새벽 한 5시, 6시쯤에 일어나서 화실로 출근해서 다른 어떤 직장인들하고 같이 화실에서 붓과 물감과 또 큰 캔버스에 싸우고 즐기고, 그리고 뭐 6시, 7시에 퇴근하는 게 가장 현명한 어떤 예술인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물감값을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접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작품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줄을 쓴다라는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작품만 가지고 뭐 미술 시장에, 해외 시장에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럽처럼 어떤 예술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예술 세계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캔버스가 아닙니다. 제가 주로 쓰는 천은 이태리 천과 아사천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프랑스제 아르시종입니다. 왜냐하면 천이 주는 물성, 종이가 줄 수 있는 물성 틀립니다. 아르시 종이에는 약간 그 엠보의 어떤 현상이 있는 그 텍스처가 있는데요. 그거를 충분히 살릴 수 있고, 물성을 아주 빨리 빨아들이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살려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캔버스에 대한 어떤 작업도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들은 이제 좀 종이를 쓰면서 작업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품들이 좀 더 견고해지고 깊이가 더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이제 뭐 물에 뭐 한 일주일 정도 담가보고, 또 아주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했을 때도, 그때도 작품을 이 종이에 물감을 스치면서 그런 어떤 실험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매력이 있는 소재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어떤 설명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다랑아리 안에 우리의 다랑아리는 굉장히 무색이죠. 뭐 형태가 없고, 중국 자기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단아함, 일본 자기에서 변화했던 그런 어떤 것들도 전혀 다 묻혀버리고, 그 다랑아리에 제가 빨려 들어가서 나의 모습, 나의 친구의 모습, 부모의 모습, 스승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랑아리에 모두 담아냈고, 거기에 나의 생각들을 꽃의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의 어떤 감성적인 거, 또 예술에 대한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친구의 생각까지도 표현한 게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설명했던 작품하고 약간 유사한데요. 좀 전에 봤던 어떤 주황색 작품과 지금 현재의 작품이 약간 종이 자체는 같습니다. 아르지종이에 했고, 지금 기존의 작품들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라면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딱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종이의 어떤 물성을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이런 그 그라데이션 효과를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작품물에 이제 물감을 얹어서 천이나 손으로 비벼가면서 딱딱한 거는 보완하면서 했던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의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도자기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한한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상상력, 과거적인 거, 현재적인 거, 미래에 대한 어떤 예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온 작품이 현재 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리적인 것도 있고, 그 외적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과학적인 거. 왜냐하면 저희가 미술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예체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수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작업들은 그런 것들과 수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들이 접목이 되어야지 현대 미술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2일부터 일주일간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 프라자 1층 그랜드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60회를 기념하면서 저희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좀 겸손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어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은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회 개인전을 할 수 있었던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되면 저를 되돌아볼 수 있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60회 개인전 때는 작품에 어떤 약간 미묘한 어떤 변화, 그리고 60회 이후의 어떤 작업의 변화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대에 해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전시를 만들어 볼 계획이고, 이 이후에 뭐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런 어떤 작업의 어떤 변화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현재 기억과 꿈의 생각이 융화하면서 입체로 된 생각인 복합 띵크 시리즈의 광활한 예술 세계를 펼쳐내기 위해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격렬하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예인 박진우 화백의 손놀림에 의해 추억과 꿈의 예술 세계가 찰나의 순간에 창작됩니다. 그의 붓은 그리는 도구가 아니라 추억과 꿈의 비행선입니다. 박진우 화백은 풍부한 영감과 필력에 더해 예술의 순교를 각오한 천성의 작가입니다. 또한 섭리의 작용으로 예술의 원시림 속으로 몸을 던져 미래가 기억할 작가로의 부상을 위해 치열한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술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의 아틀리에가 명작 창작의 산실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정진하여 광대무변한 예술을 펼쳐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염원합니다.